지금부터 예비고3 국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작품은 허전이라고 하는 작가의 고공가입니다. 내용 어렵지 않고요.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어떤 것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지만 여러분들 캐치하시면 굉장히 쉽게 풀리는 작품이 될 거야. 같이 갈게. 작품의 제목 먼저 보시면 고공이라는 두 글자는 무슨 뜻이냐면요. 좀 확대해서 쓸게요. 고공이란 두 글자의 뜻은요, 머슴이란 뜻이야. 머슴. 그런데 여기에 이 머슴을 누구를 표현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단어가 되냐면 벼슬아치요. 벼슬아치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관리가 되겠죠. 단순하게 말하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벼슬아치, 즉 관리가 나오면 긍정적인 대상으로 풀어 서술하지 않고요, 부정적인 대상으로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문학에서 거의 나오는 관리가 등장했을 때 관리는 비판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이 작품에서도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관리를 이 작품에 또는 자기 작품의 주인공으로 쓰면서 칭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도 다른 작품에서 연계돼서 출제됐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평이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고, 매번 그랬던 것처럼 뒤에 나와 있는 갈래 먼저 보고 들어갈게요. 이 작품의 주제 먼저 볼까요? 임진왜란 이후. 그럼 이 작품은 임진왜란 이후에 쓰여진 작품이기 때문에 조선 후기 작품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문학에서 조선 전기 작품과 조선 후기 작품이 나뉘어지는 기준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고 했기 때문에 임진왜란 이후니까 조선 후기 가사가 될 거고, 나타난 무능하고 탐욕스러운, 무능하고 탐욕스러운 관리들에 대한 비판이 나온대요. 그럼 결국 임진왜란 이후 나오는 이 관리들은요, 국사, 같은 말, 정사, 더 쉬운 말로 얘를 정치라고 설명해요. 즉 국사 같은 말, 정사 같은 말, 정치에 힘쓰지 않는, 같은 말, 노력하지 않는 관리들을 아까 제목에서 봤던 것처럼 머슴에 빗대어서 비판하고 있는 작품이 고공가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빗대어라고 하는 단서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비유라고 하는 빗대어 표현하는데 사용되는 대표적인 방식인 비유법이 나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유를 통해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대. 즉 집안의 농사일은 나란 일로, 주인은 왕으로, 머슴은 관리로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작품이 고공가고, 주인은 왕이다, 머슴은 관리다, A는 B다, 은유법이 굉장히 많이 쓰인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작품을 조금 더 심화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작품의 화자가 우리 옛날에 집신 만들 때 지푸라기 이렇게 손으로 꽂잖아요, 그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새끼를 꼰다라고 말하는데, 새끼를 꼬면서 머슴들을 꾸짖고 경계하는 구조가 나와요. 2번, 청유와 명령을 통해 교훈을 제시한다. 즉 때로는 뭐뭐 하자라고 청유형으로 쓰기도 하고 뭐뭐 해라 라고 명령을 사용하기도 하면서 머슴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당부한다 또는 타이르고 있다라고도 설명할 수가 있겠죠. 이를 통해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 또는 기대하고 싶은 건 또는 소망, 바람은 새로운 머슴의 출현을 기대하는 화자의 소망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래 볼게요. 고공가는 임진왜란 이후 상황을 우의적으로 표현한, 얘들아 우의적이라고 하는 말이 뭐라고 했었냐면 같은 말로 간접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왜 이 작품이 우의적으로 표현됐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냐면
비유를 통해 라고 하는 말을 아까 위에서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무엇 무엇에 빗대어 라고 해석했죠. 그럼 무언가에 빗대어 표현한다라고 하는 건 더 쉬운 말로 바꾸면 무엇 무엇을 통해 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 전달하고자 한다, 즉 간접적이다, 우의적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다고요. 우의적으로 표현하여 관리들의 정치적 무능을 비판한다. 주제죠. 처음에 한 어버이, 즉 조선을 세운 이성계가 살림을 시작해.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살림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건 나라를 건국하다가 되겠죠. 나라를 건국하여 여들의 길이나 되는 텃밭을 일구고, 조선의 8도, 도가 8개가 있대요. 모든 머슴은 신하죠. 부지런하고 검소하게 지냈다며 조선의 성장을 한 가정의 성장에 빗대어 표현해준다. 빗대어라고 대놓고 나왔으니까 비유하고 있다. 하지만 요즘의 머슴들이 비판의 대상이죠. 그럼 여기서는 과거의 머슴과 요즘의 머슴의 모습이 대조되고 있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을 거고요. 밥그릇에 크고 작음을 가지고 다투며 세간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는다며 당대 조선 관리인들의 세태를 꼬집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 임진왜란 직후 민중들의 피폐한 생활상과, 그러면 요즘 머슴들은 자신의 사리사욕에만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민중들이 피폐한 생활을 살고 있었을 거고, 혼란스러운 조정은 당연하죠. 신하들이 정사를 해야 되는데 개인의 이익에 미쳐 있으니까 상황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다. 고공가는 전란으로 인해 황폐해진 나라를 재건하자는 의도에서 지어진 노래로 국가 정치를 한 집안의 농사일에 비유하여 관료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봤던 내용들. 근데 이거 공부할 때 얘들아 한 가지 같이 알고 있어야 돼. 이 작품의 답가의 개념이 뭐가 있냐면 고공, 답, 주인가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거는 대면 수업으로 바뀌면 오프라인에서 한 번 더 수업을 도와드릴 거고, 고공가랑 고공답 주인가랑 세트로 알고 계시면 학습 효과가 극대화되거든요. 이건 대면 수업으로 바뀌면 도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본문 바로 들어갈게요. 집에 옷밥을 얹고 들먹는 저 고공아라고 나오죠. 이 집에라고 하는 글자 앞에 제 집, 즉 자기 나라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또는 자기의 집. 자신의 집에 옷과 밥을 두고 들먹은, 즉 못나고도 마음이 올바르지 못한 저 고공 머스마라고 하고 있으니, 이 머슴이라고 하는 건 위에서 봤던 벼슬아치 관리가 될 거고, 결국 여기서는 비판의 대상이 되겠죠. 우리 집 기별을 아느냐 모르느냐. 여기서 말하는 우리 집 기별 같은 말, 우리 집의 내력이라고 하는 건 조선의 역사가 되겠죠. 또는 같은 말로 우리나라의 역사라고 해도 되고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비 오는 날 일 없을 때 새끼를 꼬면서 이르리라. 아까 본문 보면서 설명했던 거죠. 뒤에서. 여기서의 화자는 현재 새끼를 꼬면서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서 단서를 찾을 수가 있다고요. 그럼 결국 여기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주체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이어서 갈게요. 처음에 한 어버이 누가 되는 거야 그럼 얘들아? 아까 뒤에서 봤던 태조 이성계가 되겠죠. 태조 이성계. 살림살이 하려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살림살이라고 하는 건 아래 보세요. 나라를 시작하려 할 때 같은 말, 개국하려 할 때 인심을 많이 쓰니, 즉 어진 마음을 많이 쓰니 사람들이 저절로 모여. 그래 유교주의 덕치국가라고도 설명하죠. 덕으로 또는 사람의 마음을 이끈다. 죄송합니다. 말 다시 할게요. 어진 마음을 쓰니까 사람들이 저절로 모인다라고 하는 건 무력으로 사람들을 장악했다가 아니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됨됨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덕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을 모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풀 깎고 털을 깎아 큰 집을 지어내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큰 집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당연히 어디가 되는 거야? 조선이 되겠죠. 조선을 지어내고, 즉 건국하고. 그럼 지어내고라고 하는 건 건국 또는 개국하고. 지우개를 다시 써야겠네. 개국하고 셔리 보십 장기소로 전답을 일궈내니. 앞에 나와 있는 셔리 보십 장기 소라고 하는 건 논농사 또는 밭농사를 하기 위한 도구들이 되겠죠. 이것들을 바탕으로 전답 논밭을 갈고 일구니까 오려놓은 텃밭이 여들에 되었구나. 올벼를 심은 농과 텃밭이 8날 동안 갈만한 소 큰 땅이 되었구나. 여기서 말하는 여들에 되었구나라고 하는 건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조선 팔도를 상징하겠죠. 자손에 전개하여 자손에게 물려주어 대대로 내려오니 논밭도 좋거니와 고공도 근검터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고공이라고 하는 건 과거의 머슴이 되겠죠. 또는 과거의 관리들. 근데 과거의 관리는 요즘의 관리들하고 비교해서 비판의 대상이지 과거의 머슴까지 비판의 대상은 아닙니다. 이어서 볼게요. 저희마다 농사지어 부유하게 살던 것을, 얘는 과거라고 보시면 되고, 요사의 고공들은 생각이 어찌 아주 없어. 대놓고 나오죠. 요사의 고공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요사의 고공들이라고 하는 건 오늘날, 즉 죄송해요. 현재의 고공들의 모습이 될 거고, 과거와 현재의 고공들의 모습을 뭐하고 있다? 대조하고 있다. 됐죠? 그리고 앞에 가로 한번 열어볼게. 요사이 나와 있는 부분 할게. 요사이 고공들, 요즘 머슴들은 생각이 어찌 아주 없어서 밥사발 크나 작으나 동옷이 좋고 구주나 마음을 다투는 듯 호수를 시샘하는 듯 굉장히 탐욕적이죠. 무슨 일 감겨들어 헐깃할깃하느냐. 무슨 일에 감겨들어, 즉 무슨 일에 생각이 들어 시기와 질투를 일삼느냐. 그럼 결국 여기까지 가로 닫아보시면 굉장히 나태하고 이기적이고 당쟁을 일삼고, 당쟁이라고 하는 건 당파싸움이야. 당파싸움 일삼고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는 오늘날 관리들의 행태를 비판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죠. 문제가 많지. 너희네 일 아니하고, 여기서 말하는 너희네라고 하는 것도 오늘날 고공들이 되겠죠. 오늘날 고공들. 시절조차 사나워, 즉 흉년이 들어서, 여기서 말하는 너희들이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흉년이 들었대. 그럼 추측해보자. 죄송합니다. 당연히 백성들은 피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가뜩이나 나의 세간 여기서의 나는 화자죠. 아까 이 화자가 뭐 하고 있다라고 했어, 얘들아? 그렇지. 새끼를 꼬고 있다라고 했죠. 좀 간해수공업 뜨개질하는 개념이랑 조금 비슷합니다. 가뜩이나 나의 세간 풀어지게 되었는데 엊그제 화강도에, 아래 보세요. 화강도가 뭐래요? 강도래. 임진왜란 때 침략형 매적. 가산이 탕진하니. 그러면 나라를 다스리는 관리들도, 또는 나라의 정사를 보는 관리들도 일을 안 하고,
거기다가 임진왜란때 침략해온 왜적 때문에 재산까지 잃어버렸으니까 엎친데 덮친격 설상 가상이라고 하는 사자성어. 집 하나 불타버리고 먹을 것이 전혀 없다. 크나큰 세사를 어찌하여 이루려고 어찌하여 다시 일으키려는가. 김가 이가 머슴들아, 김가 이가 고공들아라고 나오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김가 이가 고공들이라고 하는 건 오늘날 현대의 관리, 비판받아야 되는 관리들이 되겠죠. 새 마음 먹었을다. 즉, 야 너네 각성해야 돼. 그리고 너네 이익만 생각하면 안 되고 백성들을 생각하라고. 새 마음 빨리 먹어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새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작가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되겠죠. 개인적인 이익에 사사로이 신경 쓰지 말고 백성들을 위해서 또는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라. 이게 될 거야. 너희네 젊었난다 햄혈라 아니손다. 너희들은 젊다고 해서 아무 생각도 아니하려는가? 너네 나이 젊다고 늙은이들도 신경 안 쓰고 백성도 신경 안 쓸 거야? 뭐 이런 말이 되겠죠. 한솥에 밥 먹으며, 이 한솥이라고 하는 건 같은 말로 은유법이야. 은유법 조정. 한솥에 밥 먹으며 항상 다투기만 하면 되겠어? 조정에서 머무는 너희들끼리는 동거동락하면서 파이팅 해야 돼. 한마음 한뜻으로 농사를 짓자꾸나. 한 집이 가염 열면 부유하게 되면 옷과 밥을 걱정하겠느냐? 걱정하지 않을 거야. 설의적 표현도 나타나고. 이어서 볼게요. 누구는 장기 잡고 누구는 소를 모니. 와, 우리 매번 봤던 거 나오죠. 대꾸법,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 그리고 누구는 쟁기를 잡고 누구는 소를 몬다라고 하는 건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쟁기 잡고 있는 사람 한 명, 소를 몰고 있는 사람 한 명이 필요하니까 우리 서로 돕자. 즉 상부상조 또는 협동심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밭 갈고 논 삶아 벼 세워 던져두고, 밭을 갈고 논을 갈아서 벼를 심어 던져놓고 날이 좋은 호미로 김을 매앗으랴. 매잡구나. 근데 아까 제가 지금 말 안 했다라고 해서 빼먹으면 안 되는 게, 얘들아 죄송합니다. 뭐뭐 쓰라라고 하는 거 우리 어디서 봤냐면 청유형 종결어미라고 복습하세요 제발. 상춘곡에서 배웠어. 가사 진짜 얘들아 공부하잖아? 그럼 진짜 나라서가 아니라 너희들도 할 수 있어. 복습, 꾸준함, 반드시, 꼭, 제발. 이어서 갈게요. 산전도 거칠었고 문온도 기워간다. 산에 있는 밭도 거칠어졌고요. 물에 대한 논에도 풀이 무성화돼. 와, 제대로 무언가가 돌아가는 상황이 아니죠. 그럼 지금 읽었던 이 부분 전체는 죄송합니다. 지금 방금 봤던 이 부분 전체는 부정적인 상황, 현실이 되겠죠. 관리들아, 너네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개판 치니까 이렇게 살기가 어렵잖아. 이런 게 되겠지. 사리피 몰목 나셔 볕 곁에 세울세라. 도롱이와 삿갓을 말뚝에 씌워서 벼 곁에, 즉 허수아비를 만들어서 세워놔. 칠석에 호미 씻고 김을 다 맨 다음에 새끼 꼬기는 누가 잘하며 섬이라고 하는 거 아래 보세요. 곡식 따위를 담기 위해 지프로 만든 그릇이라고 나오죠. 누가 엮겠느냐? 너희 제주 헤아려 제각기 맡아해라. 너희들의 제주를 헤아려서 서로 맡아서 하래요. 결국 각자의 일에 충실해야 되는 것을 당부하고 있는 부분이고, 너희들의 제주에 맞게 서로 맡아서 해. 즉 적재적소로 또는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서 너희들이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면 된다 라고 말하는 화자가 되겠죠. 이어서 볼게. 가을거지 한 후에는 집 짓기를 아니하랴.
집은 내가 지을 테니까 움은 너희가 묻어라. 너희 재주를 내가 짐작하였다. 너희도 먹을 일을 분별하려무나. 즉 너희도 먹고 살 일을 깊이 걱정해보려무나. 이어서 볼게요. 멍석에 별을 넣은들 좋은 해 구름에 끼어 햇볕을 언제 보냐. 즉 멍석에다가 별을 말린들 좋은 해에 뭐가 끼었대? 구름이 끼어서 대체 햇볕을 언제 보겠어? 라고 말하는 이 부분도 부정적인 상황이 되겠죠. 현실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좋은 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긍정적인 의미가 될 텐데 좋은 해에 구름이 껴서 햇볕을 보지 못한다니까 부정적인 상황이 되겠죠. 뭐 시대 상황이나 나라의 현실이 좋지 않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방아를 못 찢거든. 앞에 가로 한번 열어볼게요. 방아를 못 찢는데 거치나 거친 올뼈, 거칠고 거친 올뼈가 옷같이 백미될 줄 누가 알 수 있겠느냐. 옷같이 흰쌀이 될 줄을 누가 알 수 있겠느냐. 결국 방아라고 하는 것은 실천적 행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절구에다가 방아를 이렇게 찢는 행동이 되겠지. 방아를 못 찢는데 라고 하는 건 결국 실천을 하지 못하는데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부분을 좀 해석하는 게 어려워요. 제가 말했던 걸 그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실천은 하지 못하는데 방법은 알고 있대. 하지만 결과에 대해서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라고 설명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책상에 앉아서 이야기만 하고 말만 많이 하는 것을 탁상공론이라고 설명하거든요. 실천력이 결여되어 있는 거. 탁상공론만 일삼는 머슴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부분. 이 각성이라고 하는 글자 아래 나와 있는 깨달음이랑 똑같은 뜻이야 얘들아. 결국 방법만 알면 뭐해. 실천을 하고 너네가 눈으로 봐야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알 수 있다. 근데 너희들은 책상에 앉아서 또는 테이블에 앉아서 계속 무언가 이야기만 하고 아무런 것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문제야 라고 말하는 부분. 너희들 데리고 새 살림을 살고자 하니. 그럼 여기서 말하는 얘들아 이 새 살림이라고 하는 게 바로 화자가 추구하는 세상이 되겠죠. 새 살림 살고자 하니 엊그제 왔던 도적, 아우 나쁜 놈 또 나오네요. 아니 멀리 갔다 하되 멀리 달아나지 않았는데 마찬가지 지금 보고 있는 여기도 부정적인 상황이 될 거고. 얘를 더 쉽게 설명하면 이 작품이 임진왜란 이후에 쓰여진 작품이라고 했잖아 얘들아. 즉 임진왜란 이후 외적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멀리 달아나지도 않았다고 하는데 너희네 귀는 없이 저런 줄 모르건대 그런 사실을 모르는 건지 화살을 제쳐두고. 여기서 말하는 이 화살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병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싸울 때 옛날에 총이 없었으니까 화살을 쐈을 거 아니야, 그지? 무기. 그러면 화살이라고 하는 전쟁에 사용하는 기구 일부를 바탕으로 병력 전체를 표현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뭐라고 해? 대유법이라고 하죠. 일부를 바탕으로 전체를 표현한다. 화살을 제쳐놓고 옷밥. 여기서 말하는 옷밥이라고 하는 건 벼슬자리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즉 도적이 아직 멀리 달아나지도 않았는데 병력을 바탕으로 대비하지 않고 벼슬자리만 놓고 다투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마찬가지 비판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죠. 너희네 데리고 추운가 굶주리는가. 즉 너희들 데리고 추운지 굶주리는지 염려하며 죽조반. 와 또 나오네. 3인국 송민국에 나오는 단어죠. 아침 저녁 더 많이 먹었거든. 아침 저녁을 다 해다가 먹였는데 은혜란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들 일만 하려고 하니 와 은혜를 갚지 않았대. 얘를 자전거를 뭐라고 얘들아? 배은망덕이라고 하죠. 여러분들도 나중에 은혜 갚으면서 사셔야 됩니다.
이어서 갈게요. 생각 있는 새 일꾼 어느 때 얻어서. 그럼 여기 나왔네 대놓고. 생각 있는 새 일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생각 있는 새 일꾼을 어느 때 얻어서 라고 말하는 이 부분은요, 새 머슴의 출현을 기대하는 부분이 되면서 학수고대하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거고, 그럼 결국 여기서 말하는 사려 깊은 새 머슴이라고 하는 건 누가 되냐면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에 충성을 다하는 신하, 즉 우국충신이 되겠죠. 우국충신. 사려 깊은 새 머슴을 어느 때 얻어서 집 일을 마치고 시름을 잇겠는가. 결국 지금 봤던 이 두 부분은 가로 다시 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있죠. 방금 봤던 두 행은 1번 현 상황에 대해서 화자는 탄식하고 있다라고 해도 맞고요. 지금 살아가는 현실이 너무 답답하고 그지 같은 거지. 두 번째, 나라 앞날에 대한 화자의 기원, 소망이 나오는 부분이 되겠죠. 됐죠? 여기서 말하는 앞날에 대한 기원, 소망은 생각 있는 새 일꾼을 얻고 싶다 또는 새로운 머슴의 출현을 기대한다가 되겠죠. 이어서 가겠습니다. 너희 일 애달파하면서 새끼 한 사리를 다 꼬겠구나. 넘어가서 볼게요. 이게 약간 얘들아 마지막 행이 있지. 이 부분이 체념하는 게 아니야. 오해하지 마. 아 너희들 일 애달파. 아 슬퍼하면서 어휴 새끼 한 사발이 다 꼬았다. 어휴 그지들아.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야. 오해하지 마세요. 기다림을 가지고 있는데 왜 체념을 하겠냐고. 무언가를 기대하고 학수고대한다의 공통적인 키워드는 기다림이거든요. 무언가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성격은 체념이라고 하는 감정으로 이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체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서술이 맞아. 이거는 모든 문학작품의 공통이야. 무언가를 기다리고 무언가를 학수고대하는데 어떻게 체념을 하겠냐는 거죠. 기다린다라고 하는 건 체념과는 대조되는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갈게요. 뭐야 끝났네. 미안해 얘들아. 끝났네요. 여기가 마지막 엔딩. 여기까지가 고공가였고, 여러분 보시면 처음 보는 작품이지만 굉장히 몇 가지 키워드 단서만 갖고 접근하시면 쉬운 작품이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전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화려한 20살을 위해서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